박사님 아나운서 혹시 그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아직이요. 전현무 아나운서도 아직 못 갔어요. 네. 아유,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울한데 네. 올 여름도 역시 그 영화와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화가 좋다 준비한 기획 코너 바로 휴가철 어떤 영화 볼까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휴가철 계획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어떤 영화를 볼까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먼저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둘째 주 팝콘 박스 시작합니다. 걸작 서스펜스 영화인 사이코, 새, 현기증의 히치콕 감독. 그의 초기 작품인 하얀 그림자가 뉴질랜드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영화로만 알려져 있던 이 영화는 1923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무려 9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명작의 발견. 시간은 흘러도 영화의 감동은 영원하겠죠? 1962년 만화에 첫 등장한 이후 반세기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스파이더맨. 지금까지도 연재되고 있는 스파이더맨 원작 만화에 의하면 지난 6월 스파이더맨은 고블린과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흑인 스파이더맨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대 흑인 혼혈아로 알려진 새로운 스파이더맨,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이 닮은 것 같죠? 영화 부당거래의 황정민과 류승범이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주연 배우 외에도 부당거래의 각본을 쓴 박훈정 감독은 시나리오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2개의 상을 거머쥔 부당거래, 겹경사 축하드려요. 내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 한국 출품작을 두고 총 6편의 영화가 경합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후보에 올라있어 더욱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완성도, 감독과 출품작의 인지도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 편의 출품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스타 배우들이 스스로 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배우 정지훈이 대표적일 텐데요. 최근 SNS를 통해 리차드 기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정한 포즈의 정지훈과 할리우드 스타 리차드 기어입니다. 정지훈은 리차드 기어에게 3년 뒤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올 하반기 군입대 예정이라는 정지훈, 3년 후 리차드 기어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할리우드 대표 섹시스타 조지 클루니가 자신의 새 여자친구를 공개했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전직 프로레슬러 선수 스테이시 키블러라고 하는데요. 레슬링 선수 같지 않은 팔등신 미모를 자랑하지만 괴력만큼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렸던 조지 클루니, 새 여자친구와는 얼마나 사귀게 될까요? 팝콘 박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야흐로 무르익어가는 여름 휴가철. 아우, 나가자. 귀찮고 집에 있자니 심심한 분들을 위해서 영화가 좋다 해서 가족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캉스 영화를 엄선했습니다. 이번 휴가철 뭘 보나? 올여름 극장가에는 헐리우드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먼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해볼까요?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인 개구쟁이 스머프와 카투를 필두로 제스퍼! 새롭게 등장한 남극의 펭귄 모험왕 제스퍼와 브라질 춤꾼 앵무새 리오까지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해외파 애니메이션의 강세 속에서도 영화가 좋다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소종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현재 입소문을 타고 흥행 호조를 보이고 있대죠. 원작 동화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6년 동안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된 마당을 나온 암탉. 오락성에 치중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내가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다고! 힘껏 날아봐. 엄마가 지켜볼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할 가족 영화로 추천해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공포영화. 하지만 올여름 야심차게 선보였던 공포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볼만한 공포영화가 없는 빈자리를 영화 블라인드가 노리고 있습니다. 너 나 보여? 나 지금 너 보고 있는데. 살인사건을 목격한 시각장애인이 범인에게 쫓긴다는 설정 자체가 색다른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블라인드. 시각장애인 역할의 김하늘과 반항하러 돌아온 유승호의 연기 변신이 궁금한 분이라면 선택하셔도 좋겠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블록버스터 전쟁. 그 가운데 퀵과 7광구가 있습니다. 뭐 최정상급 스타 캐스팅은 아니지만 스피디한 도심 액션이 신선한 영화 퀵. 예고편보다 못한 영화란 소문이 있는데 확인은 관객의 몫이겠죠. 한국 최초의 3D 블록버스터라는 기대도 잠시. 너무 볼거리에만 치중했던 탓일까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와 그나마 CG 효과도 어색했다는 평가. 내 말 틀렸어? 하지만 전국 915개 스크린을 독식하면서 관객몰이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7광구. 일단 호화 캐스팅이란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올 휴가철 블록버스터들의 전쟁 속에서 꾸준히 관객몰이 중인 진짜 전쟁 영화 고지전. 뭐야 이거?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장르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물론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있어. 다 같이 지옥을 겪고 있다고.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이어서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입니다. 1968년 침팬지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을 그린 혹성 탈출. 2011년판은 그 기원에 대한 영화인데요. 원작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메시지에 볼거리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다양하게 포진된 올여름 블록버스터 중 단연 눈에 띄는 이 영화. 누구냐 너? 유일한 사극인 최종병기 활인데요. 이 영화의 강점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 텐데요. 활 특유의 빠르고 날렵한 액션과 홀로 적군에 들어가 일당백한다는 스릴러적 컨셉이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둠 보던 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너스 같은 영화. 500만여 종 동식물의 오묘한 일상을 담아낸 BBC 다큐 원라이프입니다. 뭐야? 물속까지 들어갔네? 얘네 새 맞아요? 무슨 폭격기처럼 떨어지냐? 전쟁터가 따로 없다, 그죠? 비록 철저한 우락 영화는 아니지만 자연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린 다큐인 만큼 취향에 따라 골라보시고 즐거운 휴가철 영화가 좋다도 챙겨보시길 바래요. 허허. 주 팀장님. 네, 류대리님.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주이나? 주이나 씨? 2006년 문학상 수상작품을 원작으로 영화화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아내가 결혼했다.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털어놓는 제작의 뒷이야기. 그들만의 뒷담화 아내가 결혼했다입니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봤죠? 축구광 주이나와 그녀를 흠모하는 직장 동료 노덕훈. 영화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첫 촬영이었죠. 저 촬영.
원래 서로 좋아하세요? 그 전에 이 작품 전에 만난 적이 있어. 누구 나랑 만났었다고요? 나 딱 둘이서 딱 만난 적이 있었죠. 언제요? 클럽? 막 이래. 성민 씨 rumor 많았잖아. 한때 다리 좀 떨었다. 많았지.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렇죠. 정말 어느 날 그녀가 제안을 합니다. 덕근 씨, 예.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아우, 표정이 진짜. 어쩜 저렇게 은큼한 눈빛 있잖아. 한 방에 보내는구나, 한 방에. 와, 이걸.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긴요. 안 읽죠. 이 장면을 보니까 예준이가 등이 참 살이 많이 쪄요. 저 디자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방정맞게 웃었어. 그래서 이거 삭제 진짜 방정맞게 웃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됩니다. 좀 나름 달콤한 장면이거든. 좀 아고아고 이러지 말고 보자. 쿨하고 매력적인 주인아와 조금은 소심한 노덕훈. 덕훈은 그녀와의 결혼을 꿈꿉니다. 나도. 내꺼. 결혼해. 하지만 아직 결혼은 노를 외치는 그녀. 난 저 때가 얘기가 제일 기억.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계속 안 저렇게 귀여운 게 했더라고. 있었나요? 코미디 컨텐츠는요. 메일을 좀 갖다 놔서 떼꼬챙이를 갖다 놓던가. 그런 두 사람에게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되게 실제로 촬영할 때 총 한 몇 분 정도 계셨던 거예요? 300명 이상. 진짜? 그날? 밖에서 20명이라 그러는데. 맨날 목 쉬어가지고 아주 내가 죽을 뻔했네.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입만 저러고 있어요. 거짓 연기하신 거네요?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월드컵 4강에 진출하던 그날, 덕훈은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이나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녀가 평범하지 않은 여자란 걸 덕훈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죠. 기억나야. 저 때 정말 술 먹었죠. 네, 저 술 먹으시는 다 술 한 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눈도 붓고 튀어나왔어. 네, 핏줄도 쓰고 되게 나왔고. 심해요. 네. 참 여배우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할 텐데 저런 장면에서 저렇게 해줘서 고맙더라고. 뭐, 우리 기본으로 영화에서 그만할 줄 알았어. 나 그만하려고 했어. 우리 영화에서 정말 유일하게 흉한 장면이야. 저거. 감독님 왜 그러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지방 근무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받는 덕훈. 좋은 일. 뭐가 좋은 일이야.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현장만큼 좋았던 현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예진 씨 목소리가 이상하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코를 좀 푸셔야 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를. 어떻게 그럼? 안 되지. 갔다 와, 좀 나갔다 와. 사랑하지만 떨어져 지내야 하는 남편에게 주말은 그야말로 행복하기만 합니다. 재롱도 마다 않죠. 이 장면 제일 좋아하는 장면. 잘했겠죠. 내가 보고 싶어서 못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 말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영화가 이상해지는 거지. 이상해지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제 궤도에 오른 거지. 제 걔도 나 사람 있어. 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아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말같이 하니?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별을 따달라고 그래. 왜 별을? 남편으로선 정말 황당한 일이죠. 난 그동안 영화 조감독부터 시작해서 쭉 찍으면서 이번처럼 꿀물 소리가 많이 녹음된 영화 처음 봤어. 왜 이렇게 꿀물이 많이 났죠? 그건 제작사 탓이겠죠. 제대로 매력있어. 내가 볼 땐 제대로 제작사 탓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굳이 뭐 굶겼다. 이번 작품이라고 제가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순 없었고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남편 덕훈. 이렇게 이름 잘 줘야지. 그런데 안 그래도 참고 살아가는 덕훈에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내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아이에겐 아빠가 둘입니다. 주상우 씨예요. 드디어. 여러분, 주상우 씨입니다.
주상욱 씨. 갑자기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는 한재경이 등장을 했거든. 해줘야지. 슬슬 좀 복귀해줘야 돼. 은서? 응? 나가야. 남편은 많이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표정 너무 재밌어.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 사람 오빠. 반가워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주혁 씨가. 저는요? 남자 스태프들이 좋아했죠, 뭐. 힘들다 말이 이렇게 안 나오네. 그렇게 사랑으로 버티던 덕훈에게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걱정과 위로를 보내면서 아내에 대한 월간지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일처 이부제라는 독특한 소재로 2008년 개봉해 180만 관객을 동원했던 아내가 결혼했다. 남편이자 아빠건만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덕훈이 배운 것은 바로 이 한마디. 투톱 시스템의 감독은 둘 중 누가 골을 넣든 상관없다. 여기에 용기를 준 건 바로 아이의 음성이었죠. 아빠야.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들만의 뒷담화였습니다. You and I got a lot in common. Really? You're sitting there tied to a chair, and I'm standing here with a gun in my hand. He's like a father to you, right? You don't do this, it's a dead man. Listen, Danny's gonna come back for me. And when he does, you're out of here. He's your worst nightmare. This ends today. 여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잡기만 하면 된다는 두 형사가 있습니다. 뭘 해서든 벌기만 하면 된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생존의 법칙, 실적 지상주의, 금전 만능주의. 회의가 한창인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에 웬 그릇 깨는 소리가. 대체 뭐하러 온 사람이야? 이거 출근하러 온 사람인데요. 알고 보니 새로운 신임 팀장이시라는데 혹시 저 뒤에 걸린 액자 보이시나 몰라? 최상의 서비스? 그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형사들이 출동하고 오자마자 현장에 투입된 정 팀장이 조직 패드의 현장을 지켜보더니만 저게 싸움 났는데. 싸움 났으면 형사가 출동해 진압을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줄줄이 엮고 싶으나 수적으로 열세라 행동 대장격인 여성만 여유있게 추격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요. 뭐야, 지원팀이요? 빨리 오래? 저놈들 악은 아닙니다. 마포 쿠웨이들이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된 나머지 범인을 가르쳐 간다는 마포 경찰서 형사들. 서로 관할이 있잖아요. 범인 잡는 일에 관할이 어디 껐어요. 이래 서두르다 사고까지 내고 고생이요. 그런데 도망치던 녀석이 승합차에서 자신을 부르자 얼떨결에 올라타고는 내빼시니 쫓던 서대문 형사들이 허탈해 하는데 어이 반갑다. 나 마포 황구렁이야. 제발로 경찰차에 올라탄겨? 그것도 그 지독하다는 황 팀장 보십시오. 아니 길거리에 있는 벼룩시장을 고무상에 페이지로 팔았다며. 절도죄 입건해야지. 오직 실적 지상주의. 야야, 저 동네 슈퍼에서 커피 믹스 훔쳤는데 입건 시켜야지. 당연한 걸 왜 물어봐? 훈방은 없고 입건만 있는 황 팀장. 그리고 며칠 후 서대문서 정 팀장이 차를 후진하다가 형사님 받으셨어요? 그것도 통화 중인데다가 뭐시오? 두 사람? 괜찮아요? 날치기요? 아저씨가 잡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소 뒷걸음질에 잡힌 사건이었건만 한꺼번에 막 덤비는 거야. 오토바이 체인 들고. 천연덕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이 부상토원을 발휘하며 도망치는 법인들. 거기 스톱. 시방 저 불렀슈? 야 그리로 가면 황천길이야. 그리로 갈래? 이리 올래? 서대문 경찰 피하려다 마포 경찰에게 잡히는 범인. 게다가 잡은 범인 뺏기는 형사는 또 뭐니? 경쟁에 너무 지나치다. 게다가 연속들이 수배 중인 상습범이라 황 팀장은 덕하니 TV 전파까지 탔다는 거.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날치기범을 잡아놓고 날치기를 당하셨다? 밥그릇 차면서 등장했던 정 팀장. 형사 참만 구긴 정 팀장.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영화 하면 된답니다.
2톤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도 공간이 남는 빈약한 살림. 게다가 내 식구가 마련한 새 집은 임자 없는 창고였으니 망한 건가요? 사업 실패로 한 방에 주저앉으신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술 한 잔이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먹지 마셔요. 낮에도 그렇게 드셔놓고는 그냥. 이럴 때 안 마시고 언제 마시나 이 사람아. 알코올이 들어가자 전립선에 자극이 오면서 소변을 보려고 서 있는 트럭 뒤로 가는 정명환. 남자들 하여튼. 그런데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트럭이 후진하면서 졸지에 소변볼에다 변을 당하고 맙니다. 뭐야 뺑소니야? 없는 살림에 뺑소니로 병원비까지. 지금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요? 치료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네. 머리를 다쳐서 이것저것 검사를 좀 했더니 자그만치 54,000원. 그 소리에 다시 쓰러지는 정병환. 병환씨 병환 도진다. 나원 그래서 지금 적금을 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해보험을 들었던 사실이 생각나는 사모님. 아니. 보험금 받으려고요. 아, 다행이다. 병원비를 내고도 남는 돈 500이라니까요. 500. 보험금이요? 살길 막막하던 정씨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된 보험금. 아이 그거 다쳤으니까 받은 거죠. 또 다치면 되지. 급기야 보험금을 노린 자해 사기극을 시도합니다. 그게 말처럼 쉬워요? 쉽진 않지만 못할 것도 없었으니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벼락막. 이게 뭐야. 아유 한 방 맞으면 보험은 고사고 목숨이 위험먹었어. 정말 무모하네. 이건 목숨이 되려 조금 강도를 낮춥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 밑배기. 물건 쓰러뜨려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연한 사고로 위장할 만한 범죄. 여기에 정병환 씨는 실내 야구장에서 안면으로 번트대기다. 제대로야 스트라이크. 그리고 관연한 딸 박진희는 볼링장에서 없지 볼링공으로. 들리시죠 이 소리? 그렇게 가족의 혼연일체가 돼 몸을 던진 결과 서울 근교에 그럴듯한 집을 마련합니다. 옷차림새도 벌써 달라졌어요.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가족의 슬로건도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에 젖어있던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오죠. 네. 미스터 박상면. 회사에서 나왔대요. 보험조사반은 상면은 정씨 가족의 보험금 수령에 의혹을 품고 있었죠. 조사해보니까 지난 6개월 사이에 5개 보험회사에서 20여 건의 보험금으로 3억 5천만 원가량을 타셨더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이런 걸 붙여놓으셨습니까? 라면 된다. 뭔 소리야. 액자의 글씨 하면 된다를 라면 된다를 읽었어야. 고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은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행복도 오래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보험조사반에 걸린 가족 보험 사기단 정씨 패밀리. 위태로워진 그들의 사업 잠시 후 계속되지요? 궁금해. 다시 체포항입니다. 실적 경쟁을 올리던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 소위 발발이 사건으로 합동수사반을 결성하게 되지요. 이젠 서로 도와야겠네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한문에서 놀게 됐습니다. 먼저 스캅치해놓은 놈을 임자하기로 합시다. 서로 돕지만 경쟁은 여전하고. 그럽시다. 그렇게 합동조사반이 발족됩니다. 말이 합동이지 사진도 따로 찍고 회의도 따로따로 진행해요. 팀장님,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아이디로 한 P2P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피해자 동영상을 올린 걸로 밝혀졌습니다. 쟤들 어디 가냐? 뭐 정보도 공유를 안 하니 무늬만 합동조사반이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나폴레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지. 마늘주. 자헤이. 싸구려 술을 말씀하시는겨. 그런데 원래 서대문 동료들을 쫓아왔는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가 그 할아버지 어르신, 인터넷이 뭔지는 아세요? 알지. 아세요? 인덕네. 인덕네야 걱정 없지. 그럼. 정보를 캘래도 말이 통해야지 개지. 그런데 능구렁이 황 팀장이 달력에서 묘한 메모를 발견하죠. 그런데 정 팀장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단서를 얻어냅니다. 운전학원. 1시간 정도, 운전학원에서 한 2시간 정도요. 운전학원에서 여성들의 정보를 얻는구나. 그렇죠. 드디어 떴답니다. 나폴레옹이 떴어요. 인터넷 P2P 사이트에 방금 전 나폴레옹이 접속했다고요.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변태야. 혼자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한 팀. 뭐야? 범인 놓칠 거예요? 빨리 좀 출발하죠 좀. 그렇게 두 팀장이 가자 나머지는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네 그리야. 그리고 범인이 접속했다는 그 PC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상한 놈만 찾는데. 경찰입니다. 이 말에 반응하는 놈 거기서. 언제나 쫓고 쫓기는 장면에서는 생각나는 추억의 노래가 있죠.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경찰. 광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도망가잖아. 그런데 자, 팀장님 어디세요? 저 낑겼어요. 그런데 그때 능구렁이 황 팀장은 고지대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으니, 야, 역시 능구렁일세. 반면 정 팀장은 뭐하세요? 뭐 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동안 쌓은 실적도 연속 하나만 역전이 될 판. 근데 요게 잡힐 듯 안 잡힙니다. 그려. 싸우지 말고 협력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사면 거래를 하고 시비면 타협을 할 텐데 이건 실적이라 그게 안 되네. 그렇게 욕심부리다 범인 체포는 고사하고 정신들 좀 차려야 돼. 실적 앞에 아군 없는 두 형사. 잠시 후 물 먹고 돌아와요. 자, 다시 라면 된다, 아니 하면 된답니다. 정씨 가족은 고소장을 두고 긴급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를 찾아내죠. 여보세요? 저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으니까 지금 곧 와주시겠어? 아, 비밀리에 만나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술수였는데 뭐요? 밤늦게 사람 불러놓고 왜 대답이 없는겨? 없기는. 그래서 살짝이 들어가보는 박상면. 저 무단 침입이요. 그때 딸 박진혜를 이용한 민계가. 총각은 저거에 제일 약하거든요. 에이, 진짜로 잘 안 되네요. 그런데 형광등을 갈아요? 덩치는 저래도 만만히 볼 수 없는 보험사건 조사반. 상면이 칼든 박진혜를 보고 가스총을 쏴버립니다. 아, 사과 깍깍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진희의 민계가 발휘되면서 부모에게 들키는 서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저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런가 사위? 책임지라? 그렇죠. 사위라고요? 그렇게 반지 끼고 결혼하니 재물이 된 남녀 표정은 씁쓸하고 가족은 희락락하고. 하지만 남녀가 초야를 치르고 나니 그들 표정도 어색하긴 하지만 결혼할 때와는 달리 희희낙낙적으로 이렇게. 저 방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식아, 그걸 몰라서 뭐냐, 자식아, 임마. 그리하여 완벽한 보험 사기단이 결성됩니다. 뭐니 해도 보험에 꽂힌 생명보험입니다.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먼 친척 없습니까? 먼 친척? 그리하여 억지로 겁나 먼 친척을 찾는데 뭐? 천이고 하나 다름없다고? 보험금 수령 걱정 없겠네요. 그걸 노린 거거든요. 저기 우리 만나자. 그래. 그렇게 서울로 불러온 겁나 먼 친척이 광태 이범수. 나이는 어떻게 돼? 26주. 재물이 되기 딱 좋은 날이라 쾌재유. 그래 어떠냐? 혼자 살기도 적적할 텐데 우리랑 함께 사는 게 좋죠. 맹하고 순진해서 또 한 번 쾌재유죠? 그 음모의 실체 잠시 후 밝혀져요. 자, 이제 체포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범인 놓치고 망신당하고. 볼 일 있겠어? 뭔 소리예요? 나랑 또 붙어야죠. 팀장님들 속도 시원하시겠네. 저희 발발이 관심 없었잖아. 실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급기야 합동조사반은 해체되고 정 팀장은 좌천받아 동네 초소에 배정을 받죠. 한가롭게 돈 하나 닦죠 뭐. 그리고 능구렁이 황 팀장은 그나마 파출소 교통 담당으로 갑니다. 두 사람 다 좌천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요. 연쇄 폭행 사건을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웬일이에요? 황 팀장님, 물총이에요, 물총. 성폭행범 발발이 사건. 그렇죠. 그 피해자는 별일 아니니까 빨리 가봐요. 마포소에서 커피 절도로 입건했던 그 가난하고 어린 여자. 이 범행 수법이 똑같습니다. 이 범행 후에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발발이 짓은 아니든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조언을 하지만 씨도 안 맥히고. 에이, 맡은 교통이나 잘 처리하시오. 딱 그런 대접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반, 체포 욕심 반. 그런 마음으로 황 팀장은 피해자 집을 조사하는데. 저 달력이 저기도 있네. 바로 복지재단의 달력. 노인 집에서도 봤던 그 달력. 황 팀장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과 복지재단의 관계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정 팀장을 찾아가죠. 218 적으라고 2하고 18 2월 18일 내 생일이야.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유일한 동료였으니 15살짜리 어린애가 당했어. 내가 볼 땐 발발이 짓인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너무 좀 안 한 거 있지? 정보를 구하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까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늘복지재단. 복지재단과 운전학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게 미안합니다. 어느 때인데 이 양반들이. 정 팀장은 수사 당시 운전학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내죠. 최대한 협조해드려. 저 양반 누구야? 원장인데요. 복지재단이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요.
아,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놈이 바로 옥상 위로 도망쳤던 녀석이며 자신을 물먹인 장본인. 이제 물먹은 두 팀장은 마지막 승부를 가릅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반반 나눠요? 먼저 수갑 채는 놈이 임자 콜. 아니 근데 경찰이 헬멧도 안 쓰고 딱지 띄워줄까 보다 그냥. 너나 잘해.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직업 형사. 현장에서 범인을 쫓는 직업 형사. 체포항이 되고자 했던 형사. 그나저나 오늘 저녁 형사. 재밌다 야. 이번에는 하면 된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D-Day를 정해놓고 함정을 준비하는 가족들. 그들은 각종 유해한 독극물을 이용하기로 하죠. 단거? 된자라고 있는 거야. 위험. 먹으면 죽는다. 단거 언제 쩍겠냐. 영화가 좀 오래됐어. 그렇게 냉장고에 단거를 가득 준비하고 지켜보니 광태가 한밤중에 갈증을 느끼고 나와 폭나발을 부는데. 오, 벌써? 그런데 알고 보니 목구멍에 트림이 걸려서. 에휴, 좀 씻고나 자라. 여하튼 준비한 단거를 마신지라 가족들은 모두 좋아라 하는데. 아니, 우리 저 언제 끓이기로 밤새 피떡 쌌슈. 체질이 야생이라 어지간한 유해물질을 체내에서 걸러냅니다. 변종이가 뮤턴트요 뭐요? 급기야 머슴에겐 매질이 최고라고 단체 매질로 들어가는데. 이젠 작전이고 뭐가 없군요. 돈에 눈이 멀었어. 추수철 볼이 타닥하는 마음으로 수확한다는 맴으로 일하고 마른 명태가 돼버린 광태를 공원에 갖다 버리죠. 아, 사체유기 아니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전화 왔어요. 요거 좀 요란한 걸 보니.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너 어떻게. 지금 연기하세요. 참 모질다 모질어. 그렇게 연기를 하셨으니 실전에선 빛을 발하는 최다 연기자야. 원래 직업이 연기자지 않요? 뭐야. 지금 상태인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예! 어젯밤 공원에서. 근데 운명하셔야 할 광태가 여전히 생존하셔가지고 해맑은 표정으로다가. 오셨죠? 야생이요, 야생. 돈 되는 일, 노력 없는 대가에 맡드린 사람. 그래도 보험 사기는 범죄예요. 그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 우선은 일을 해야 돼. 하면 된다. 옳거니. 혹시 이런 애완동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머나먼 고향 남극을 뒤로하고 복잡하고 험난한 뉴욕에 상륙한 6마리의 펭귄들. 하지만 리오나, 고우나, 이제는 한 가족. Not fair. 우리는 요 녀석들을 파퍼신의 펭귄들이라 부릅니다. 천의 얼굴로 언제나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코미디의 제왕 짐 캐리. 그가 이번에도 자신의 주특기인 코믹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세상 그 어떤 애완동물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남극 신사들. 과연 이들이 뉴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If we met, I'm Tom Popper. You really topped yourself, Papa. Yeah, absolutely. 밖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 파퍼. 하지만 Who's ready for a big weekend at? 집에선 영 찬밥 신세.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비즈니스맨에게 가족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omas Poppersin.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극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며 보내온 선물. 그것은 바로 남극의 신사 펭귄. My father had you send me a penguin.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6마리씩이나. 하지만 바쁜 그에게 펭귄은 그저 짐일 뿐. 결국 파퍼는 꾀를 내어 펭귄을 내쫓는데. 하지만 Bye bye, Birdie. Hey, Mr. Pig. Yeah. I got your penguin for you. That's not my penguin. Oh, really? CCTV에 딱 걸린 파퍼. Well, that could be anybody. 다시 한번 시치미를 뚝 떼보지만 딱 봐도 본인. Yeah, Pippi, I'm not coming into work today. I have a pest problem. 결국 출근은 고사하고 펭귄들 뒤치다거리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귀한 몸이신지라 손님 대접해주는 파퍼. 그런데 Hello? I have to send the penguins back. Send a penguin. Yes, send penguins. 문 한 번 잘못 열었다가 해일을 만나게 되는 파퍼. 엄청난데요. You are so done. 이 녀석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어린이들의 필독서를 자리 잡은 소설 파퍼씨와 12마리 펭귄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한남
상남자가 펭귄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된다는 다소 진부한 내용이지만 3D가 아닌 실제 6마리 펭귄과 짐 캐리의 녹슬지 않은 표정 연기가 가히 압권입니다. Penguins are kind of an obsession with me. I really love them. They were absolute maniacs. For an aardvark, press 1. Hey, animal control. Got a call about a bird? Oh, that's the little fella. What the? Go ahead, he's friendly. I didn't know it was a penguin. Okay, I'm gonna have to check the manual. It's not in the book. Can we just call it a pigeon? No. You need marine and waterfowl. Sorry, bud. Try NYC Sanitation. Yeah, I only pick up the dead ones. 펭귄과의 기막힌 동거는 피할 수 없고 Ready for the big birthday celebration fiesta? 어느덧 다가온 아들의 생일날. It's good counting, Billy. Do they have names? This one's Captain. 인사 한번 거창하네요. 성격에 따라 이름도 제각각. Hey, hey! Boy, that one's Stinky. He loves me. That's Lovey. 그럼 이 펭귄은요? And that's Nimrod.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파퍼. 그런데 The premier cultural event of the season. I'm organized this evening very precisely. Oh, wow, what a beautiful piece of music they're playing down there. May I have this dance down there? Here you go. Thank you.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펭귄들이 그새를 못 참고 미술관에 들어오고 마는데 때마침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미술관을 종횡무진하는 펭귄들. 이거 완전 워터파크가 따로 없는데요. 과연 이 말썽쟁이들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Who's responsible for this? My eyes on her. 이젠 어쩔 수 없는 한 가족이 됐죠. 사고뭉치 6 펭귄들을 키우며 잊고 있던 가족에 닿게 되는 파퍼와 그의 가족들. 과연 이들의 좌충우돌 뉴욕 생활기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Pull yourself together. Your house is full of penguins. 영화 파퍼씬의 펭귄들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낡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한 가족. 그런데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금지된 문이 열리는 순간 시작된 참을 수 없는 공포. 과연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인이 생긴 엄마를 떠나 고택 복원 일을 하고 있는 아빠 알렉스를 찾아온 셀리. 하지만 그곳엔 아빠의 여자친구 킴도 함께였죠. I like to draw too. You see all the animal paintings and friezes? They're by Emerson Blackwood, a man who once lived here. He was a very famous wildlife painter. It was my grandmother's. When I was little, my mother gave it to me. My mom gave me to my dad. 공허하고 낯선 환경이 달갑지만은 않은 그녀는 그렇게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 지하실. Be careful, Sally. Okay. 음산한 기운이 감돌긴 하지만 세 사람은 왠지 묘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Harris, did you know about this? This place isn't safe, especially for kids. Okay, I'll keep an eye on her. This must be where Blackwood worked. I found another door. 뭔가를 발견한 셀리. It's an ash pit, I think. 그런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 What are you? What do you look like? Sally, what are you doing down here? I heard something. Rats, probably. Come on, it's time for dinner. It was a voice. Really smart rats, then. No! Listen!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렉스가 직접 확인해 나서는데 그때 누군가가 알렉스를 공격합니다. Come on, let's go, kiddo. 다행히 위기를 피한 알렉스는 별 의심 없이 자리를 떠나지만 I forgot my bag. 셀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의심쩍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떨어지는 철문. 것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셀리는 조심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과연 그 속삭임의 정체는 뭘까요?
1970년대 한 TV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서양의 이빨 요정 전설을 응용한 공포물로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공포의 심리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I saw this movie as a kid, and it was, for my generation, it was the scariest TV movie we ever saw. And we used to say to each other, Sally. The whole process took from 1993 to 2009. So all in all, it was 16 years. 한편 대저택에는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셀리.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괴생물체들이 셀리의 방에 찾아오고 외로운 셀리를 향한 어둠 속의 속삭임.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셀리는 결국 지하실로 가고 마는데 Sally, what are you doing down here in the dark? Is there someone here with you? I'm all alone. There's nobody here. You go help Mrs. Underhill make lunch. Go on, off you go. That's right. Up those steps, quick as you can now. 뭔가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인부 해리스. 그는 서둘러 철창을 다시 봉쇄하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해리스는 결국 처참한 꼴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사고가 있던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이 셀리를 공격해오는 괴생물체들. 공포에 질린 셀리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해보는데 Sally,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I don't want them to come anymore. Who, Sally? The little things. 여전히 셀리의 말을 믿지 않는 아빠. You just had a nightmare. No, it wasn't. Don't say that. My bear. Look what they did to my bear. 관심을 받기 위해 셀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알렉스. 하지만 킴의 생각은 좀 달랐죠. Excuse me.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the librarian. Lot 1134. Oh, Emerson Blackwood, Special Collections. Come across his mural? A mural? Where? They're in the house, supposedly. 뭔가 단서를 알아낸 킴. 그녀는 서둘러 벽화를 찾아보는데 셀리의 증언과 일치하는 벽화 속의 이상한 괴생물체. 과연 오래전 그날 이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블랙우드에 얽힌 비밀과 함께 이제야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숨막히는 공포의 실체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공포의 늪. 영화 Don't Be Afraid, 어둠 속의 속삭임입니다. All right. Do a night the four of us will never forget. 2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요란한 총각 파티를 벌였던 이 남자들 기억하십니까? 다음 날 도대체 뭐라고 놀았던 건지 기억은 나지 않고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며 신랑 실종 사건에 휘말렸던 필, 스튜, 그리고 앨런. 이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방콕. 그런데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again. We love to party. 2년 전보다 더 강력한 해프닝으로 돌아온 새 친구 행오버 2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 스튜. Absolutely not. I get it. I really do. It's just, you know what? Alan considers you to be one of his best friends. Dude, throw him a bone. Thug already said his dad would pay for everything he eats and everything he breaks. Oh, you know what? We should see if we could squeeze the old man to cover the bachelor party. I'm glad you brought that up, because this is the bachelor party. What? So nobody roofies. 과거의 악몽 때문에 총각 파티를 식사로 대신합니다. Stu would like to invite you to his wedding. Well, only if you're not busy. Stu, look at this. I bought this because I thought of you.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모인 이들은 결혼식을 치를 방콕으로 떠나는데요. 신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 알렌.
The population in Thailand is 63 million people. Each year, approximately 13,000 people are killed in car accidents. 그런데 내용이 어째 그 좀 The climate in Thailand. Alan, why don't you skip to the last card there? None 이제 of 좀 you 제대로 하나 know Stu 싶었는데 like I do. This is not Stu's first marriage. There was a whore in Las Vegas a couple of years ago. 스튜가 앨런을 초대하기 꺼려했던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친구 맞습니까 저거? 헤헤이. 그날 밤 Come have a drink with me and the guys. 필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Take my little brother Teddy with you. That is a great idea. Bring the kid. All right, one drink. You did it, buddy. 그놈의 딱 한 잔이 문제였지요.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어딘 거죠? Hell, what did you do? I didn't do anything. I swear to God. Your hair is gone. No. 또다시 기억이 사라진 이들. I'm scared. 불안한 마음에 비명이 들린 화장실로 갔는데 역시나 가관입니다. Stu, come on, get up. We got a situation. 얼굴에 문신은 또 언제 했는지 그... Oh, holy. Where are we? Oh my God, Alan. Your head. No, your head. This is a real tattoo! Alan, what did you do? Did you roofie me? I didn't do anything. 게다가 느닷없는 원숭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아무런 기억도 없는 이들. 행오버 2에서는 전편과의 차이점을 찾는 재미가 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방콕으로, 애완 호랑이는 똑똑한 원숭이로, 그리고 만취의 흔적은 빠진 앞니에서 얼굴 문신으로 변했죠. Those three guys, to get back to it, are the movie. And working with them and the angles at which they approach the comedy. 전편의 흥행을 재현하기 위해 감독과 배우들이 다시 뭉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조연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m just very grateful. That's all I can say. I can't express it enough. 1편에도 출연했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세계적인 거장 이안 감독의 아들 메이슨 리, 한국계 배우 김정과 제이미 정이 출연하면서 이거 뭐 한미 합작 영화 같죠? Where are you guys? I don't know. We woke up in some city. Is Teddy with you? They've been looking for him all morning.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again. It's Laura's little brother. He's lost. Not going back without Teddy. All I wanted was a bachelor brunch. Check your pockets. There might be clues. Chiang Mai Monastery. 2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고 처남을 찾기 위해 어제 행적을 쫓는 사고뭉치 세 친구. 하지만 행적을 쫓으면 쫓을수록 이들을 위협하는 정체 모를 인물들이 나타나니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거냐? 또다시 일어난 만취 후 실종 사건. Seriously, what is wrong with you three? So much, Trace.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과연 파란만장한 이들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행오버 2였습니다. 자, 박사임 씨는 최근 우리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강인한 이 여배우들의 액션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7광구의 하지원 씨도 그렇고요. 네. 최종병기활의 문채원 씨도 그렇고요. 개봉이 좀 이제 남아있습니다만 푸른 소금의 신세경 씨까지 네. 정말 강한 액션을 선보였어요. 그런데 현무 씨가 소개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나 좀 리드해줄 수 있는 여자. 네. 휘둘리고 싶어요. 올여름 우리 관객들은 어떤 액션 여배우를 뽑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영화가 좋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저희도 강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영화가 좋다! Ernest Hemingway once wrote,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fighting for." I got a box. Tracy. What? Because I envy your normal life. Become wrath. Oh, God! Oh, God! Oh!
The heart's filthy lesson.